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짝입니다. 빙하.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햇살이 되게 좋은데 제 마음속은 이렇지만은 않아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이제 내려가냐 오르냐 내리냐를 물어보시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오르냐 이게 문제이고 개개인별로 어떻게 플레이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냐 이런 전략을 세울 때지 시장 전망을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 얼음공장 정규 강의 23기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 기간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는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말 좀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다 피드백을 받으니까 정말 말씀드리는 건데 들으시면, 왜냐면 제가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돈도 많이 투자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에너지도 많이 투자하고 그냥 여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제가 한 18기였나? 18기, 19기 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그냥 꾸준히 들을 때가 됐다. 근데 지금 23기는 그게 아니라 진짜 들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마음속에 걱정이 돼요. 시장이,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아요.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전략을 잘못 짜면은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의 숫자가 올라간다고 해도 내 생활, 내 가족의 삶은 내려갈 수가 있고 미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 숫자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니다 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돈에 미쳐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르고 무조건 집값에 붙어있는 숫자를 가지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죽이려 들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숫자에 미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임대사업자가 다시 생겼어요.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랑 오피스텔만 되는데 6년짜리 단기 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도 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길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티가 날 건데, 그러면 과연 이 전세난, 월세난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주택 공급, 신규 공급은 이미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이용하지 않을까. 예전 정권들에서도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영상들이나 아니면 또 기사나 자료집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저는 제 채널의 차별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니까. 그냥 저는 경험 하나만으로, 상담, 경험 이런 것만으로도 다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임대사업자 새로 시작해도 여러분들이 별 관심을 가질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사업자를 정부가 새로 만들거나 시작하는 이유는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한국은 특성상 다주택자가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동의해 주시지 않으세요? 댓글 좀 부탁드리는데 한국은 집 사고 팔아서 돈 버는 걸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래 이랬느냐? 이렇지가 않아요. 이게 과거로 돌아가면 이렇지가 않아요. 다주택자가 애국자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왜냐면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주택 경기를 살려야 했고 임차인에게 집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일부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쭉쭉 시간이 지났고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혐오하게 됐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걸 캐치를 해서 다주택자 이꼴 투기 세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도 좋았고 사람들의 질투심과 어떤 분노를 일으키기에도 좋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 대상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매매사업자란 코드가 있고 임대사업자란 코드가 있어요. 매매사업자는 왜 있을까요? 지금 정서에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자 등록증에 매매사업자 코드가 아직도 있어요. 매매사업자는 뭐냐면은 집을 사고 팔아서 이 차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정서에 맞아요? 전혀 맞지 않죠. 지금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코드인데 왜 존재할까요? 옛날에 만들었거든요. 주택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만들었어요. 임대사업자 코드는 왜 있을까요?
전월세 공급이 부족하니까 만든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전월세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이전에 전세 시장을 위주로 매매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은 매도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은 아무 이유 없이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냐? 임대사업자 안에는 다주택자가 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라 말라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 주택을 앞으로 처분할 때 이거를 이렇게 참고해야 되겠구나. 요거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여태까지 2017년 이후로 임대사업자를 한 사람들의 총평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근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임대사업자를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백그라운드에다가 예쁜 음악 깔고 임대사업자 하라고 막 부추겼어요. 막 홍보를 하고 CF를 찍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중간에 법을 바꿨어요. 야, 그 정권이 하는 일인데 법을 바꿀 수도 있지 않냐?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전부 다 소급.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임대사업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공공임대사업자, 단기임대사업자 있었거든요. 근데 공공임대사업자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엔 10년까지 가능했는데 이젠 그것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중간에 법을 바꾸면은 소급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기부 등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집이라는 등기 있죠. 이거 의무 없었거든요. 그럼 이 의무가 생기면 생긴 다음부터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존의 임대사업자도 부기부 등기를 마감일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이에요. 그리고 벌금 내역을 임대사업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제발 들어가셔서 임대사업자가 어떤 조항을 어겼을 때 벌금이 얼마인지 한번 봐보세요. 무조건 툭하면 500, 툭하면 2,000, 3,000이래요. 진짜로. 그 벌금 몇 번 맞으면은 세금 혜택을 아무리 받은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일단 벌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벌금을 매기는 조항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법이 바뀌면 다 따라가야 돼요. 부기부 등기도 있었는데 중간에 대박이 하나 있었죠. 보증보험 의무 가입.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근저당이 많이 걸려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중간에 법이 바뀌면 다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혜택을 뺏을 수도 있고 진짜 가능합니다. 했었어요. 혜택을 뺏을 수도 있고 강제 말소시킬 수도 있고 벌금을 먹일 수도 있고 등기를 시킬 수도 있고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만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나와 있는 임대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믿고 지금 나와 있는 6년짜리 단기 임대를 6년 동안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바보가 될 가능성이 역사적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매우 높아요. 얼마든지 말을 바꾸거나 뒤통수 칠 수 있어요. 그럴 겁니다. 겁을 주거나 이러는 게 절대 아니고 가슴에 손을 얹고 2017년 이후에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까지 전부 다 봤을 때, 특히 문재인 정권 때 봤을 때 100% 가능해요. 그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국가가 약속을 대놓고 어겨도 찍소리 없어요. 그 다음인데요. 왜 약속을 어겨도 찍소리를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적 정서가 다주택자는 벌레들이에요. 진짜 제가 이거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여러분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 적어주세요. 제 생각이랑 달라도 좋아요. 범죄자, 버러지, 벌레, 투기꾼, 도둑놈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여기가 포인트인데 최고인 게 이거예요. 언제?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내려가면요. 자, 집값이 내려가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을 제공만 하다가 마이너스가 떴어요. 그러면 이게 알바노가 아니에요. 꽃이다. 잘됐다. 역시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어. 역시 저 투기꾼 놈들은 망해야지. 이게 진짜 한국의 현실이에요. 돈 벌면 범죄자, 그리고 법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무조건 불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망하면은 중간에서 이제 제 말은
국가와 임대사업자 중간 이제 그냥 포지션이죠. 거기서 꼬시단 소리를 들으면서 조롱을 해요. 그리고 영상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으면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한국은 임차인이, 이거 댓글 좀 부탁드려요. 제 말이 사람들이 자꾸 뭐 뇌피셜이라고 하시니까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임차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법적으로. 그냥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착각들을 하시는데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무조건. 심지어 여러분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적어놨다고 해도 독소조항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거 지워집니다. 한국의 임대인과 다주택자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임대사업자를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보세요. 임대사업자를 하는 이유는 자꾸 거기 헛소리 써놨는데 임대 수익을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함인데 시세 차익 중간에 세금을 덜 뺏기기 위해서요. 국가가 하도 뺏어대니까. 시세 차익이 없으면 임대사업자는 그냥 봉이에요. 진짜 그냥 완전히 동네 북이라고요. 이거 댓글 좀 제가 오늘 많이 부탁드리나 죄송해요. 시세 차익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좋은 입지에 괜찮은 매물을 임대사업자를 꼭 하셔야겠다면은 벌금 사항이 뭐뭐가 있고 얼마인지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중간에 전세가가 내려가거나 임차인이 나가거나 임차인과 싸움이 붙었을 때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한 상태로 이거에 대한 대비와 어떤 공부가 돼 있는 상태로 예비금이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6년이 지난 후에 이 부동산을 가지고 싶은 사람 한도 내에서, 즉 돈이 이미 있는데 특정 주택을 세금을 많이 안 뺏기면서 장기간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쓸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이지 이름처럼 임대 사업을 해보겠다? No. 저 웬만하면 하라 그래요. 사업들을. 아시잖아요. 전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No. 왜? 이건 저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여태까지 뒤통수 치고 소급 적용하고 법 바꿔버리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고도 아무 사과도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무조건 죽이려고 그래요. 집값 올라가면은 얘네 탓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도 공인중개사란 양반이 나와서 임대사업자 혜택 때문에 누가 집을 쓸어 갔는데 돈을 얼마를 벌었다고 정말 딱 드럼만 봐도 질투와 어떤 분노가 거기 섞여 있는데 그 사람이 임대를 제공한다는 동시와 부동산 시장이 이제 힘들어졌었잖아요. 그때 얘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타겟이에요. 웬만한 마음으로 시작하실 거면은 크게 후회하실 거고 돈만 날리실 거고 건강도 상하실 거고 그리고 정말 국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사는 것도 괴롭거든요. 그걸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다룰 수밖에 없겠죠. 임대사업. 이건 전 여러 번 다룰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정권에서 이걸 또 활성화시킨다. 지금 아파트는 안 되거든요. 아파트까지 활성화시킨다. 그때부터는 제가 할 말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여러분.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예상하고 있고 현재 정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생존을 위해서 제가 보시면 지금 경각심을 갖고 더 공포심을 갖고 저조차 공포를 느끼거든요. 앞으로 할 겁니다. 부동산은 필수제잖아요. 이럴 때 잘못하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국가가 안 챙겨줘요. 남이 안 챙겨줘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